테슬라가 핸들과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어. 그런데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이미 그전부터 돌아가고 있었어. 현재 승객을 태우는 주력 차량은 사이버캡이 아니라 모델 Y야. 테슬라는 2025년 6월부터 모델 Y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어. 여기서 이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해. 사이버캡은 차량 이름이고 로보택시는 운전자 없는 택시를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야. 테슬라도 자사의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로보택시라고 부르고 있어.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는 스페이스X처럼 독립된 회사 이름이 아니라 테슬라의 서비스야. 그리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야. 자동차를 계속 팔면서 직접 운송 서비스까지 운영하려는 거야. 차를 팔면 판매할 때 한 번 큰돈이 들어와. 직접 굴리면 승객이 탈 때마다 운임이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이미 모델 Y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사이버캡을 따로 만들까? 차를 파는 것보다 직접 굴리는 게 정말 더 많은 돈을 남길까? 이 두 질문을 풀어보면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거는 진짜 계산이 보여. 사이버캡이 테슬라의 새 돈줄이 될 수 있는지 알려줄게. 사이버캡을 따로 만드는 경제적 이유는 차량 한 대의 비용에 있어. 일반 소비자용 자동차와 전용 로보택시는 필요한 설계가 다르기 때문이야. 모델 Y는 사람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동차야. 핸들과 페달을 비롯해 일반 고객이 필요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자율주행 운행을 전제로 설계됐어. 사람 운전에 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운송에 필요한 기능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야. 하지만 핸들과 페달을 없앴다고 바로 값싼 차가 되는 건 아니야. 사이버캡의 실제 생산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어. 그래서 중요한 건 차량 가격보다 한 번 운행할 때 드는 총비용이야. 전기료와 정비비, 보험과 청소비까지 모두 들어가. 이 비용이 모델 Y보다 충분히 낮아진다면 사이버캡을 따로 만드는 경제적 이유가 생겨. 같은 운임을 받아도 차량 한 대에서 더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야. 여기서 테슬라의 선택지가 달라져. 생산한 차량을 고객에게 팔 수도 있고 회사가 보유한 로보택시 차량망에 넣을 수도 있어. 테슬라도 앞으로 차량 인도량이 고객 판매와 자체 차량망 배분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어. 자동차를 고객에게 팔면 판매 시점에 현금이 바로 들어와. 대신 그 차가 이후 만들어내는 운송 가치는 고객에게 넘어가. 반대로 회사가 직접 보유하면 판매 대금은 바로 받지 못해. 대신 승객이 탈 때마다 운임이 반복해서 들어올 수 있어. 집을 한 번에 팔아 돈을 받는 것과 집을 보유하면서 월세를 받는 차이와 비슷해. 월세가 반복된다고 항상 보유하는 쪽이 유리한 건 아니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수리와 관리비도 계속 부담해야 하잖아. 로보택시도 차량을 직접 굴리는 비용을 테슬라가 부담해야 해. 그래서 반복 매출이라는 말만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반복해서 들어오는 돈과 반복해서 나가는 돈을 같이 봐야 해. 간단한 예시로 계산해보자. 차 한 대를 팔았을 때 500만 원이 남는다고 가정해볼게. 같은 차를 직접 굴려 하루 순이익이 2만 원 남는다면 250일을 운행해야 판매이익 500만 원과 같아져. 그 뒤에도 같은 수익을 계속 내면 직접 운영이 유리해질 수 있어. 반대로 정비와 대기 때문에 순이익이 줄면 회수기간은 더 길어져. 실제 테슬라의 차량당 로보택시 순이익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 그래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아직 숫자로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해. 현재 테슬라가 각 조건에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같이 봐야 해. 첫째는 실제 서비스 지역을 계속 넓힐 수 있느냐야. 현재 완전 무인 로보택시는 미국 6개 도시에 제한된 구역에서 운영되고 있어. 텍사스에서는 오스틴과 댈러스, 휴스턴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어. 플로리다에서는 마이애미와 올랜도, 템파에서 서비스하고 있지. 별도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안전운전자가 탑승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완전 무인 6개 도시와는 단계가 다른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도시 이름보다 실제 운행 범위야. 같은 도시 안에서도 아직 모든 도로를 자유롭게 다니는 건 아니야. 테슬라는 새 도시로 갈 때 도로 시험과 허가, 응급기관 교육 같은 준비를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어. 회사 측은 새 도시를 추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 아니라 주 전체를 운영하는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어.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도시와 제한구역 단위로 확장하는 단계야. 라스베이거스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최신 사례야. 네바다에서는 최근 첫 12개월 동안 최대 5,000대까지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이 나왔어. 하지만 최대 5,000대 승인이 곧 5,000대 운행을 뜻하지는 않아. 차량 검사와 보험, 요금 신고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운행할 수 있어. 테슬라는 과거 제시했던 확장 속도보다 실제 서비스가 늦어진 적도 있어. 그래서 회사 목표보다 허가와 실제 운행구역이 늘어나는지를 봐야 해. 그러니까 첫 번째 검증은 단순히 도시가 몇 개 늘었느냐가 아니야. 제한된 구역을 넓히고 실제 유료 차량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이야. 둘째는 차량 한 대의 이용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느냐야.
테슬라는 안전요원 없이 달린 무인 로보택시 운행거리가 6개 도시에서 38만 마일을 넘었다고 밝혔어. 회사 측은 올해 초부터 주간 무인 운행거리가 2자릿수 증가율로 늘었다고 설명했어. 연말까지 높은 증가 속도를 이어가는 것도 목표로 제시했지. 그런데 이 숫자만으로 차량 이용률을 알 수는 없어. 정작 필요한 건 차량 한 대가 하루에 몇 번 유료 운행하는지야. 하루 중 승객을 태우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해. 차량 전체가 움직인 거리와 한 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는지는 다른 숫자거든. 예를 들어 10대가 하루 20번씩 운행하는 것과 100대가 하루 2번씩 운행하는 건 총 운행을 수는 같아. 하지만 앞의 경우는 차량을 훨씬 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야. 뒤의 경우는 비싼 자동차 대부분이 오래 놀고 있다는 뜻이지. 승객을 내려주고 다음 호출을 받으러 빈 차로 달리는 거리도 봐야 해. 그 시간에는 전기와 차량을 쓰지만 운임은 들어오지 않아. 충전과 정비로 멈춰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야. 로보택시는 차가 움직인 시간보다 돈을 번 시간이 얼마나 긴지가 더 중요해. 그런데 테슬라는 차량당 하루 유료 운행을 쏘아 빈 차 운행 비율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지금 확인되는 건 무인 운행거리가 늘고 있다는 사실까지야. 한 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려워. 이용률이 중요한 이유는 로보택시가 비싼 자산이기 때문이야. 차가 놀고 있어도 감가상각과 보험 같은 비용은 계속 발생해. 반대로 한 대가 더 많은 승객을 태우면 차량을 추가하지 않고도 같은 자산에서 매출을 더 만들 수 있어. 셋째는 많이 굴린 뒤 실제로 돈이 남느냐야. 여기서는 테슬라가 아직 가장 중요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어. 로보택시만 따로 떼어낸 매출과 영업이익, 차량 한 대당 이익도 현재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자동차에서 버는 이익에 AI와 소프트웨어, 차량망 이익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 하지만 그 전망을 검증할 로보택시 독립손익은 아직 없는 거야. 테슬라의 서비스 사업 숫자를 그대로 로보택시에 적용해도 안 돼. 정비와 충전, 보험과 중고차 같은 다른 사업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야. 로보택시 한 대의 진짜 이익을 계산하려면 승객이 낸 운임에서 여러 비용을 빼야 해. 전기료와 정비비, 청소비와 보험료가 들어가. 원격 지원 비용과 차량 감가상각도 포함해야 하지. 승객 없이 움직인 거리까지 비용에 넣어야 차량 한 대가 실제로 얼마를 남기는지 알 수 있어. 그래서 차를 안 팔고 직접 굴리는 방식이 유리하려면 결국 한 가지 비교해서 이겨야 해. 몇 년 동안 로보택시로 굴려 남기는 전체 이익이 차량을 바로 팔았을 때 남기는 이익보다 커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현재 단계도 꽤 선명해져. 서비스 지역 확대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 반면 차량당 이용률과 로보택시 독립 수익성은 아직 투자자가 판단할 만큼 공개되지 않았어.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생산량만으로 성공을 판단할 수 없어서야. 사이버캡을 많이 만들어도 돈을 버는 차량이 적으면 의미가 달라져. 반대로 생산량이 천천히 늘더라도 한 대가 높은 이용률과 이익을 만든다면 경제성은 좋아질 수 있어. 경쟁사와 비교할 때도 같은 기준이 필요해. 웨이모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따라서 테슬라가 시장에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경쟁력은 아니야. 가격과 대기 시간, 안전성과 차량당 비용에서 결과를 보여줘야 해. 테슬라가 가진 차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든다는 점이야. 차량 설계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충전망까지 한 회사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 이 구조가 실제 운행비를 낮춘다면 강점이 될 수 있어. 반대로 차량을 직접 보유하는 부담이 더 크다면 약점이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캡 관련 뉴스가 나올 때 생산대수 하나만 보는 건 부족해. 운행 지역이 실제로 넓어지는지, 차량 한 대가 얼마나 자주 승객을 태우는지 봐야 해. 그리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매출과 이익을 별도로 공개하기 시작하는지도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어. 가장 좋은 경우는 서비스 지역과 이용률이 함께 올라가면서 차량당 이익까지 확인되는 경우야. 그때는 차 한 대를 팔지 않고 보유하는 선택이 새로운 반복 수익을 만드는 전략으로 설명될 수 있어. 반대로 지역은 늘어나는데 이용률이 낮다면 얘기가 달라져. 서비스 지도는 커져도 차량 대부분이 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사이버캡 생산은 늘지만 운행 허가가 따라오지 못해도 부담이 생겨. 회사가 돈을 들여 만든 차량이 매출을 만들지 못할 수 있어. 결국 사이버캡의 핵심은 핸들과 페달이 없다는 데 있지 않아.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드는 능력을 직접 운송 서비스의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자동차 회사를 그만두고 운송회사로 바뀌는 것도 아니야. 차량 판매에 직접 운송이라는 새로운 돈 버는 방식을 추가하는 거야. 모델 Y는 이미 그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해준 차량이야. 사이버캡은 그 사업의 비용을 낮추고 규모를 키우기 위해 만든 전용 차량에 가까워. 그래서 테슬라가 차를 안 팔고도 더 벌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사이버캡 생산량만으로는 알 수 없어. 운행 지역을 넓히고 차량을 충분히 많이 굴린 뒤 모든 비용을 빼고도 판매 이익보다 더 많은 돈을 남겨야 해.
현재는 지역 확대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어. 하지만 이용률과 차량당 수익성은 아직 핵심 숫자가 부족해. 결국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새 돈줄인지 판단할 기준은 하나야. 차 한 대를 팔 때보다 직접 굴릴 때 평생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느냐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